전국 택시 총파업에 맞춰 대구에서도 오늘 하루 택시가 멈춰섭니다. 16,000대 택시 대다수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4년 전 단독 보도한 유아 사망 사건의 유족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 2억 원을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달라며 대구문화방송에 맡겼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대리인을 내세워 개인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달걀 산란일자 표기를 두고 산란계 농가들은 효과가 미미한 정책에 농가의 부담만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보이면서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기온이 올라 날은 대체로 포근하지만 호흡기 관리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55 마이크로그램, 구미 51 마이크로그램, 상주는 58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계속 오르면서 곳곳엔 매우 나쁨 단계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온종일 공기가 무척 탁하다 보니 외출하실 땐 마스크를 잊지 말고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2도, 안동 영하 1도, 포항은 6도로 곳곳이 영상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1도, 안동은 9도로 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대구도 택시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6시부터 파업이 시작됐는데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전국 택시 총파업에 맞춘 겁니다. 법인 택시 차고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네. 뒤에 보이는 게 모두 법인 택시인가요? 네, 앵커께서 말하신 대로 제 뒤로 보이는 차들은 모두 법인 택시입니다. 지금 시각이면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태우러 대부분 택시는 차고지를 진작 떠나야 하는데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택시가 시동을 멈춘 채 서 있습니다. 대구 지역 택시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전국 택시 총파업에 맞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중단 시간은 오늘 새벽 6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23시간입니다. 양관희 기자, 네. 대구에 택시가 16,000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늘 얼마나 파업에 참여하는 겁니까? 네, 대구 법인 택시 6,200여 대와 개인 택시 10,000대 가운데 대부분이 운행 중단에 동참합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으셨다면 택시가 운행하지 않으니 도시철도나 버스, 자가용을 타야 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사람들이 교통수단 가운데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하루 평균 10%입니다. 오늘 하루 역 앞이나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와 급행 버스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승용차 요일제도 택시 파업 기간은 해제하지만 시민 불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북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미와 영주, 상주에서는 택시가 정상 운행하고 경산, 김천 등에서는 운행을 멈춥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법인택시 차고지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수장인 조한길 대주교가 대리인을 내세워 개인 장애인 시설을 설립했고 이곳에 많은 기부금과 후원금이 몰렸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조한길 대주교가 처음부터 설립에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나와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대리인을 내세워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포항시 북구 송남면의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10여 명이 생활하는 장애인 시설로는 규모가 매우 큽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기보다는 교회 시설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일반인들 보면 연수원이나 개신교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로 운영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전체 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해놓고 웬만한 성당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십자가의 길 등을 만들기 위해 무허가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가 이곳을 아주 사유화해서 개인만의 어떤 그런 왕국 같은 시설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조한길 대주교는 이 시설이 설립된 2006년 이전부터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대주교가 처음부터 이 시설 원장 부부와 상의를 하고 틀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산 16번지를 조 대주께서 사실 때 원래 사실 때 이거 베들레헴 공동체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사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죠. 아니고 이거 들어올 이유가 없었죠. 2006년 장애인 시설이 설립되자 당시 매일신문 사장인 조 대주교는 지도 신부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듬해 보좌 주교를 거쳐 주교에 오르면서 교구 내 2인자에 올랐습니다. 교구 최고위층 신부가 세운 시설로 알려지면서 기부금 모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이네 진짜. 우리 보고 줄 사람은 없겠죠, 그죠? 조 대주교가 교구장으로 취임한 2010년 이후 이곳에는 더욱 많은 기부금과 후원금이 몰렸습니다. 시설 규모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대주교님 관여하시고 하고 또 좋은 일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뭐 기부 규모도 좀 크고 그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크겠죠. 원로 신부들은 교구 쇄신을 요구하는 편지에서 작은 장애인 시설에 헌금이 몰린 것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전 수수라는 비난을 들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는 2003년쯤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려는 원장 부부의 뜻을 높이사 적절한 시기에 교구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땅을 제공했고 지금은 교구로 넘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한 270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수장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 대주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4년 전 단독 보도한 유아 사망 사건의 유족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억 원을 맡겼습니다. 당시 MBC가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긴 법정 다툼 끝에 유족이 승소금을 받았고 이를 이웃 돕기에 맡긴 겁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생후 22개월 된 유아가 숨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했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담당 의사를 비롯해 의료진 3명을 처벌했습니다. 의료 과실을 인정한 겁니다. 고 박진우 군의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이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년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민사소송에서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그동안 들었던 변호사 비용 등 재반 비용을 제외한 2억 원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며 대구문화방송에 맡겼습니다. 유족은 세상을 떠난 진우를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지방정부의 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는 개인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가 있어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반면 지방의원들은 이 복잡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까요?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례안을 두고 도의원과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직원들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와 겹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구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현장 의견은 어떤지 두루 살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2,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조례안 발의는 의원이 하지만 지원 활동은 입법정책관실 직원들 몫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 지원뿐 아니라 도의원들의 도정 질문, 5분 발언 작성을 챙기고 조사 및 정책 자문 역할도 합니다. 도의회 100명에 가까운 일반직 공무원들이 의회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면 입법정책관실 임기제 공무원 15명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른바 선수들입니다. 보좌관도 없고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되니까 저희 도움이 많이 되죠. 경북 도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한 해 1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것도 이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실제 전문 위원실마다 뿔뿔이 입법 지원을 하다
입법정책 조직이 별도로 신설된 2004년부터 조례 제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의원들이 문제제기했던 이런 조례들이 실제 시행이 되고 또 그 예산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좀 상당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 지원 활동이 조례 제정을 촉진시킨 것처럼 예산 전문가를 의회에 두어서 도와 교육청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회에는 예산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1명뿐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참변을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경찰서는 교과서에 곽씨 부부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27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대구시 달서구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을 호소했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기통 이탈과 또는 외부의 낙하물에 의해서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또는 고르름에 의해서 배기통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보일러와 배기통을 연결하는 틈새 부분 또는 배기통이 나갔을 때에 폐가스가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달걀의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살충제 파동으로 달걀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나온 대책인데요. 산란계 농가들은 효과가 미미한 정책에 농가 부담만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이 달걀에 찍히는 문자와 숫자는 모두 6자리입니다. 가장 앞에 농장 고유 식별번호 5자리가 먼저 찍히고 그 뒤에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산란 날짜 4자리가 추가돼 총 10자리 숫자로 바뀝니다. 산란계 농가들은 달걀 안전성을 위협하는 건 산란일보다 유통 과정의 높은 온도인데 엉뚱한 대책이 나오면서 농가의 시설비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 단계에서 포장일자, 유통기한 표시 등 안정성 확보가 충분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농장에서도 5억 이상 투자 비용이 될 것으로. 반면 선진국들은 마트 등 달걀 판매 과정에서 보관 온도를 영상 5도 안팎의 냉장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별도의 냉장 보관 기준이 없는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식약처가 유통 단계의 신선도는 외면한 채 농가와 산지에 달걀 안전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과 아직 가공 전 단계인 축산물은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 식품은 FDA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지만 축산물은 농무성에서 관리를 해요. 축산물의 위생을 식약처가 관리하게 되면서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경북은 영주, 봉화, 경주를 중심으로 1,5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해 전북, 충남에 이은 전국 4번째 달걀 주산지입니다. 지역 농가들은 이번 정책이 재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상주는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곶감의 도시인데요. 5년째 2개의 다른 곶감 축제가 열려서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올해도 축제를 앞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덕장안이 주황빛 물결로 가득합니다. 60일간의 자연 건조와 숙성을 거친
상주 햇곶감이 출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으로 감 생산량이 줄면서 곶감 시세도 평년보다 최대 10% 상승했습니다. 색상과 당도가 올해 날씨가 좋아서 많이 좀 좋아진 편입니다. 그런데 원재료인 감이 약 한 50% 이상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봐서 결론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소득 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농가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이번 주말부터 곶감 축제를 치릅니다. 대표 특산물 축제지만 시 예산은 없습니다. 5년 전부터 한 지자체에서 2개의 서로 다른 곶감 축제를 열다 보니 예산 낭비는 물론 대표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주시가 올해 예산을 모두 끄는 겁니다.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 상주시 중재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곶감 특구이자 국내 최고령의 감나무, 곶감 공원을 가진 외남면 농가들은 지역적 전통성을 강조합니다. 750년 된 곶감나무가 있고 여기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그 얘기가 여기서 발현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상주시 곶감 농가 모임인 영농조합 측은 곶감 축제를 먼저 시작했고 상주시 전체의 곶감 농가를 대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외남면 곶감 축제에 참가하는 농가는 조합에서 제명시킨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600여 회원 농가가 저희들 유통센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산하는 양이 상주 전체 곶감의 99% 정도를 저희들 회원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갈등을 빚는 사이 상주 곶감이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대표 축제 자리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역의 부추 주산지로는 포항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후발주자인 경주 지역 부추가 상품화 사업에 나서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취재의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 지역 부추 농업이 상품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경주의 부추 작업장. 밑동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품질 유지 기간을 2배로 늘리기 위해 예냉 창고에서 24시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부추를 밭에서 수확한 뒤 곧바로 도매상에 넘기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처리 해서 나간 상품이 한 10% 정도의 더 고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추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단가가 많이 하락하자 품질 향상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주 부추는 포항에 비하면 한참 늦은 후발주자지만 가공과 유통 과정 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공동 사업장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밭에서 작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화 사업을 해서 이제 품질도 좋고 가격도 높게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150여 농가가 140여 헥타르에 달하는 부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특히 강동과 천북면 지역이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경주가 포항을 넘어 새로운 부추 주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3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어려운 이웃 9,800세대의 월동 난방비와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금회는 또 5천만 원 상당의 산타 선물을 아동센터 50여 곳, 총 1,5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경북도 내 건설 5개 단체도 회원들이 모은 성금 4,750만 원을 경북 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새해를 맞아 백두산, 호랑이 기운받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새해 첫날 아침 7시 개관과 함께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호랑이 기받기와 호랑이에게 소원 빌기 행사를 합니다. 또 일출보기와 호랑이 숲 탐방 등 새해맞이 체험 행사도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대구공항 이전지 최종 확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공항 이전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광주와 수원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도심 군공항 이전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회에는 의성과 군위 지역 공항유치위원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대구 YMCA에서 대구공항 존치를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이 단체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질의한 결과 대구시가 주장해온 통합이전 공항의 활주로 길이 3,500m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로 인해 무척 답답한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5 마이크로그램, 구미 51 마이크로그램, 상주는 58 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면서 보통 수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계속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온종일 탁한 공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외출하실 땐 잊지 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대체로 포근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안동 영하 1도, 포항은 6도로 곳곳이 영상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11도, 안동은 9도로 전 지역이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비교적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면서 우리 지역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 조금씩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였습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도, 청도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1도, 청도 12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1도, 김천 영하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상주 9도, 김천 1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예천 영하 2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9도, 예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도, 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당분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